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발표된 미국의 8월 헤드라인 CPI는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근원 PCI가 전망치를 넘어서면서 시장의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확산됐습니다. 이에 9월 B컵 가능성은 15%가량으로 전일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CNN 방송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지 시간 10일 펼쳐진 미 대선 TV 토론회에서 63%에 달하는 시청자가 해리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론 전 같은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긍정적이라는 답변이 39%였던 것에 비하면 6%포인트 급등한 결과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일부 사업부의 해외 직원을 최대 30%가량 감원한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인력의 구조조정은 삼성전자가 주요 사업부에 대한 압박이 가중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현지 시각으로 11일 TSMC가 아닌 탑파운드리의 AI 가속기의 생산을 맡길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급량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와 인텔이 경쟁력을 갖춘다면 거래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내비친 건데요. 오늘 반도체주의 흐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2일 목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이 AI 피크아웃 역시나 좀 기우였던 걸까요? 이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기술주들의 깜짝 폭등에 그야말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날의 메인 이벤트였던 미국의 8월 CPI, 이 헤드라인은 양호했지만요. 근원 CPI가 예상치를 다소 넘어서게 되면서 장 초반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이에 9월 B컵 가능성은 약 15%가량으로 하루 만에 대폭 수그러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분위기를 간밤 엔비디아가 8% 가까이 그야말로 날아오르면서 반전시켜줬었죠. 크게 두 가지의 재료가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미 정부가 엔비디아의 AI 칩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 한번 전해줬고요. 또 같은 날 젠슨 황 CEO가 골드만삭스의 기술 포럼에서 수요가 너무 많아 감동이라면서 이 AI 미래에 큰 자신감을 내비친 것도 주가의 상승 탄력을 더해줬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는 이 TSMC 외에도 삼성이나 또는 인텔과 같은 파운드리 타 업체에 AI 칩 생산을 맡길 수도 있다는 의중을 내비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AI의 낙관론 속에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 가까이 폭등을 해줬고요. 지금 이 시각 SK하이닉스는 6%대, 또 삼성전자는 2%대의 강세 지금 보이고 있는 가운데 또 오늘 테마주들 역시 반도체주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CXL 그리고 AI, 반도체 재료 부품 모두 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각 우리 지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금 바로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 계속해서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금융주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던 코스피 시장, 오늘은 1.3%가량 장 초반부터 강하게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미국발 훈풍에 2547선 지나서 2550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이어서 지금 이 시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아쉬운 건 외국인이 여전히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단 하루에만 1조 원 어치 이상의 매물을 팔아냈던 외국인. 하지만 다행인 점은요. 현재 개인과 기관이 나란히 순매수세 보여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2.41%가량 크게 뛰어오르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탄력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어느새 726선까지 달려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반도체와 더불어서 어제 강세를 보였던 2차 전지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지금 이 시각 수급 동향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은 현재 지금 1,100억 원어치 매물 팔아내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 거래 대금 그래도 5조 원대를 벗어나긴 했지만요. 6조 원대 초중반대에 머물게 되면서 여전히 아쉬운 흐름 보였는데 오늘은 과연 이 거래 대금 수급량 측면에서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 시각 양대 지수가 미국발 훈풍에 나란히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역시나 해리스 관련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대선을 약 50일 남겨두고 펼쳐진 어제 세기의 대결이죠. 이 해리스 부통령과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첫 번째 미 대선 TV 토론회에서 해리스가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이 미국 CNN 방송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토론 이후로 해리스가 우세했다는 여론이 자그마치 63% 이상으로 승기가 민주당 쪽으로 기울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해리스 관련주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늘은 그중에서도 어제 토론회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였던 임신 중절권 테마 자세하게 들여다볼 텐데요. 과연 주인공은 어떤 종목이 될지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지금부터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 출발합니다. 자, 오늘 시장 제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미국 시장이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게 1차. 거기서 안 나오면 어쨌든 이번 주에 나오는데 2차가 이제 금요일이라 그랬죠. 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흐름이 어땠는지 미국 장 한번 차트 볼게요. 자, 어제가 이제 수요일 날이고요. 차트를 보니까 진짜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게 어제 화요일 날 모습이 이게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좀 어정쩡하긴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게 바닥이 맞았네요. 그렇죠? 이게 중심 이론의 위대함.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 부분들이 그냥 뭐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계산을 가지고 이쯤이면 바닥을 칠 거냐 안 칠 거냐 하는 그런 타이밍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서 미국 시장이 바닥에 대한 시그널 물론 여기서 바로 양봉 떴으면 더 좋은 양봉으로 바로 그냥 바닥을 쳤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지나고 보니까 여기가 저점이 됐고 이거 바닥이 됐고 그 완벽하게 바닥을 치는 모습은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올라왔는데 일단 CPI 지수 제가 볼 때는 괜찮게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좋으냐 안 좋으냐 이전보다 확실히 줄긴 했죠. 2.9에서 2.5로 내려왔는데 뭐 예상치에 부합한다고 뭐 실망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거 중요치 않아요. 어쨌든 미국 시장이 올라갔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올라간 거 봤더니 엔비디아의 호재. 일단은 인공지능 아직 충분히 괜찮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죠. 장이 올라갈 때 원래 그런 얘기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 거품론에 대해서 최근에 기사가 제가 이거를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그 기사를 가지고 보여드렸는데 이게 며칠 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AI는 과잉 투자보다 투자 부족이 더 위험하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잉 투자보다 투자를 더 못하는 것이 지금 더 위험하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 거품론에 대해서 크게 여러분들 저는 신경 안 쓰거든요. 여러분 집에 다 로봇들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IT의 흐름은 앞으로 계속 좋아진다라고 저는 계속 왜냐면 미래는 로봇 시대가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반도체는 좋게 보는데 근데 좋게 보는 것과 주가는 바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서 그래서 올해는 신발끈 묶고 작년에는 아킬레스건 끊어져 가지고 병원에 있다가 올해는 이제 신발끈 묶고 준비 운동 할까 말까 하는 정도 좀 수준이고 내년서부터 걷기 운동하고 내후년 2026년도서부터 뛴다 그랬죠. 그래서 IT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점점점 좋아지는데 언제 여러분들이 좋아지는 걸 느끼냐면 오늘 막 급등하고 올라가는 건요. 나스닥이 올라가고 엔비디아가 갑자기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워낙 빠져가지고 우리나라 종목들 IT 보면 엄청 빠졌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봐봐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망한 흐름의 지금 차트지. 이 삼성전자는 더 심하죠.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떨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엔비디아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엔비디아 이쪽에서 놀아요. 이쪽에서 놉니다. 애플은 이 꼭대기에서 놀아요. 꼭대기에서 놀고 엔비디아 여기서 놀고 그것도 지금 삼성전자는 이렇죠. 엔비디아는 이렇게 고공행진한 다음에 백두산까지 올라간 다음에 떨어졌다 다시 백두산 올라가려고 그럽니다. 그게 엔비디아예요. 우리나라는 바닥에서 놀다가 떨어졌다가 그 바닥에서 기웃기웃거리고 있는 정도고 뭐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지금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IT 섹터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건데 근데 저게 계속 유지가 되려면 그러니까 내일도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나스닥은 지금 바닥을 치는 모습을 나왔습니다. 나온 거예요. 바닥을 쳤다 나온 건데 이제 여기를 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놓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웬만하면 순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주면 올라갑니다. 근데 1년에 한 2번 정도, 3번 정도 가끔가다 속임수 주면서 속았지 하고 이렇게 저점이 깨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면 큰일 나요. 이러면 볼 거 없어요. 그냥 단기 매매하는 것을 싹 다 손절하면 됩니다. 어디가 깨지면 이렇게 깨지면 왜냐면 순수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떨어진다 그러면 얘네들은 밑을 깨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그렇게 시장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뭐 멀뚱멀뚱 쳐다볼 게 아니고 도망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점이 깨지면 단타는 싹 다 손절하고 도망 나가야 되면 여기가 지금 만약에 내일 이 지수도 깨진다. 그럼 저점 깨지고 나락으로 내려가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락의 곱빼기 나락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조심하라는 얘기고 안 깨졌잖아. 지금 들어주겠다고. 미국 시장은 순수합니다. 들어주겠다고 하니까 1년에 3번 한 번 나오는 게 설마 여기서 나올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양봉 나왔다면 지금 이 고점을 돌파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어제 돌파할지 안 할지 가봐야 되지만 이 모양 자체로 일단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종목들이 일제히 지금 반등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등 주고 해갖고 올라가면은 IT주들도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나스닥의 신고점,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하기 전에서는 얘네들이 우리나라 IT는 자유롭게 못 움직여요. 헌데 어쨌든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등을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IT주들도 일단은 움직이는데 고점을 못 뚫으면 다시 조정받겠죠. 근데 테마주들은 그거와 상관없이 잘 움직입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IT주들이 IT 부품주들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뭐 H뱅 관련주라든지 얘네들이 움직여갖고 그렇죠? 드러나지는 않지만 지금 보면은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 쪽에서도 물론 코로나 진단키트로 움직이는 건 아닐 거지만 제약주들이 뭐 이래저래 뭐 생물보안법 이슈도 있고 뭐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그래갖고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K바이오 이거 같은 경우도 오늘 16% 급등 나오고 그러니까 일부만 이렇게 급등 나와요. 퀀타메트, 릭스 이것도 코로나 관련주인데 하도 많이 빠져서 지금 반등 나오고 그러니까 많이 빠진 쪽에서 일단은 흐름들은 좋습니다. 뭐 전선, 전기, 전력주들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은데 그러니까 IT 섹터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지수도 빠지지 않겠다라고 미국 시장이 동조해서 지금 반등을 주고 있지만 약해요. 우리나라 시장 강하진 않아요. 미국 시장 저 정도의 흐름이면은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는 한 2% 3% 올라와야 되는 거고 코스닥은 더 가야죠. 그래 더 가네요. 그래도 2.2% 더 가야 돼. 한 4% 5%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추석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안 가는 건지 하여튼간 미국장이 이제 올라오고 있으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단 바닥은 잡은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테마주를 움직이는데 어제 여러분들 대선 토론회 봤지만 일단 트럼프 테마도 뭐 끝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얘기가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일단 트럼프, 해리스 공통으로 이제 시장에서 보는 거는 방산주, 제약주, 전력, 전선 이쪽이 이제 공통으로 들어간다 그러죠. 이쪽이 공통으로 들어가는데 해리스 테마 쪽으로는 어제도 강하고 오늘도 나쁘진 않아요. 신재생에너지, 메디케어 관련주, 대마 관련주, 낙태권 지지 관련주,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시장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쪽들이 어제도 움직임이 괜찮고 오늘도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다시 얘기하자면 미국 시장은 순수하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로 가는 겁니다. 돌파로 가면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보고 있는 요 코스닥 저점 깨지는 게 아니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요. 위쪽으로 올라가고 코스피도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그냥 미국장이 올라가니까 우리나라도 말 안 들어먹어도 그래도 이번에는 그래도 좀 쫓아가는구나. 그러니까 급락은 없다라는 거는 그거는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럼 뭐가 움직임이 좋냐면은 낙폭과대 종목들 그리고 테마주들이 좋아요. 근데 지금 이슈가 계속 테마주 쪽에 뭐 재생에너지, 신재생, 뭐 풍력, 태양광도 움직임이 좋지만 메디케어 관련주도 움직임이 좋거든요. 그럼 메디케어는 뭐냐?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그다음에 어린아이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처럼, 그러니까 의료보험처럼 그런 거 이제 보조해주는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데 결국은 그 후세주는 뭐냐? 그냥 제약바이오에 다. 모든 제약바이오 거기에 이제 속합니다. 의료기기도 거기에 속하고, 뭐 재활도 다 속하고, 뭐 약도 다 속하고, 뭐다 속해요. 하여튼간 다 속하는데 뭐 특정적으로 뭐 메디케어 관련주여갖고 뭐 시장에서 거론하는 애들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다 좋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종목도 결국은 제약바이오 섹터의 뭐 낙태권 지지라고 하지만 이 제약주들이 다 이래저래 치매에도 엮여 있고 그다음에 탈모 치료제도 엮여 있고 거기에다가 뭐 비만 치료제도 다 여기저기 다 엮여 있는 게 지금 원래 다 그래요. 원래 종목들이 하나만 엮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엮여 있는데 오늘 얘기해드릴 종목도 오늘 보면은 비만 치료제 여전히 강하죠. 블루엠텍 또 날라다니네요. 그리고 라파스라는 것도 무슨 붙이는 뭐 비만 치료제 가지고 움직이는데 유한양행은 이제 근육도 늘어나고 뭐 하여튼간 뭐 경부용 치료제, 뭐 붙이는 치료제 뭐 등등 이슈가 계속 살아있는 그 비만 치료제도 계속 움직임이 좋지만 뭐 대마 관련주 그리고 낙태권 지지 관련주 얘네들도 해리스 테마로 묶여서 저는 좋게 봅니다. 왜냐면 지금 다 그쪽으로 움직임이 좋으니까. 근데 이것도 다 안에 보면은 이것도 다 저쪽에 무슨 뭐 코로나 관련주로 엮여 있고 비만 치료제로 엮여 있고
다 이래저래 다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올라가긴 올라갈 텐데 무슨 이유로 올라갈 거냐. 일단 그거의 관건인 것 같고 어떻게 저점에서 살 거냐. 왜냐. 지금 시장이 돌았습니다. 시장이 지금 바닥을 쳤어요.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뿐만 아니라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좀 더 매매하기가 더 쉬워졌다. 급락의 걱정은 더 사라졌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고 종목들을 좀 접근을 해서 좀 매매를 해보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추석 끝나자마자 첫날이죠. 목요일 날 추석 연휴가 수요일 날 끝납니다. 목요일 날 제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강연회도 있으니까 하여튼 요즘에 제가 종목들 드리는 것들 잘 움직이죠. 지금 시장이 더 안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드린 종목이 급락할 가능성보다는 계속 급등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요. 시장 특징이 그래요. 제가 뭐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급등할 종목을 주려는 게 아니고 그냥 이슈 있는 종목들, 거래 실린 종목을 주니까 다 급등을 하는 겁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지금. 지금은 공격적으로 공략을 해도 될 만한 시장으로 됐다. 왜? 미국 시장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따 어떤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지 잘 집중하시고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저희 앞으로 이 추석 이후에 정말 시장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추석 이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이 강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투자 전략 가득 완벽하게 세워가시길 바라고요. 또 이렇게 CPI로 위기에 처할 뻔했던 시장을 엔비디아가 정말 슈퍼맨처럼 날아오르면서 구해줬습니다. 미국 시장이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줬다는 점 짚어주셨고요. 또 테마주 위주로 공격적인 매수 전략을 슬슬 취해봐도 괜찮다는 점까지 저희 강연회를 통해서 과연 어떤 테마 그리고 어떤 종목이 다시 한번 움직여줄지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 볼 텐데요.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여러분의 고민 저희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이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저희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해서 시장을 평정하고 있는 해리스 테마주 중에서 오늘은 누가 주인공일지 지금 바로 보시죠. 네, 현대약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나와줬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현대약품 약하게나마 밀려나면서 4,7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임신 중절권과 관련된 테마가 나와줬는데요. 과연 어떤 식으로 공략해보면 좋을지 지금 바로 듣고 올게요. 자, 현대약품은 그래요. 해리스 테마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움직일 거로 보는데 근데 이게 과거의 기사를 찾아보면 2023년도에 나온 기사인데 얘도 지금 비만 치료제 이슈가 있습니다. 기사 제목이 기사를 보면은 현대약품 당뇨 비만 치료제 열풍에 미국 FDA 임상 재주목. 이게 기사 제목입니다. 2023년도 9월 12일 날 기사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 안 됐죠. 작년 9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FDA 임상 재주목. 그러니까 하나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이슈는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10월 달 이후에 우리나라 들어오면 저는 제가 볼 때는 대박 칠 거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게 테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다이어트 열풍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없고 뭐 그동안 다이어트 무슨 뭐 프로그램 많았죠. 뭐 연예인들 나와서 뭐 요가 뭐 비디오도 예전부터 있었고 20년 전부터 있었고 그다음에 무슨 다이어트 그걸 하기 위해서 무슨 뭐 색깔별로 먹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죠. 하여튼 저는 안 해봤지만 많이들 그렇죠. 이래저래 뭐 향후 이전 한 20년 전부터 다이어트 열풍이 오면서 여러 가지 식품들도 많이 팔리고 모두 뭐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효과가 확실하다고 하니까 많이들 관심이 있는 쪽이니까 저는 그래서 히트 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히트를 된 이후에서 10월 달 이후에서도 이 이슈가 끝나지 않고 알약으로 먹는 거, 경구용, 그다음에 패치로 붙이는 거 계속 이슈가 야 이거
계속 약들이 개발되고 연구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걸로 점점점 업그레이드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슈는 계속 불을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깔들이 있어야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현대약품도 지금이야 해리스 테마, 낙태권 지지 관련주로 뭐 임신 그쵸? 뭐 그거 하는 그거 관련주로 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그쪽으로 엮여가지고 급등할 수도 있고 어쨌든 기사에 있어요. 10월 24일 날 기사에도 있네요. 사상 최대 실적 임박한 현대약품 제2형 당뇨병 신약 개발 박차. 그러니까 이 비만 치료제가 당뇨병하고 같은 로직으로 개발이 되다가 당뇨병으로 개발을 하다가 이제 비만 치료제로 이제 꺾어서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로직이어서 당뇨병 치료제로 신약 개발하고 있는 현대약품 그리고 현대약품이 미에로화이바 그게 매출이 어마어마하고 작년에 사상 최대 매출을 났다는 게 그 기사거든요. 미에로화이바 그거 관련주인데 그래서 이름이 어느 정도 있는 제약회사들은 다 올라갈 이유가 있습니다.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들도 들어있는 것 같고 해리스 테마로 되어 있는데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릴 테니까 지금 시장은 급락 없습니다. 오히려 급등을 기다리는 그런 재미있는 장이니까 자, 잠시 뒤에 가격 전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의 표적 종목 현대약품 만나봤습니다. 이게 해리스 트레이드인 임신 중절권 테마로도 엮어볼 수가 있겠고요. 또 현재 한창 핫한 테마죠. 비만 치료제에도 저희가 포함을 시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나 황금 열쇠를 갖고 있는 현대약품 매수가 참 궁금하실 텐데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저희는 그 전에 가장 먼저 지금까지의 표적 종목 상황 지금 바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이 9월 2일과 3일 샤페론 매수가는 각각 2,220원 그리고 2,20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현재 2일 기준으로는 60%가 넘는 상승률 그리고 3일 기준으로도 61%가 넘는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을 완벽하게 성공시켰습니다. 또 이어서 9월 4일 우리기술 2,250원 만나봤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또 이어서 9월 5일, 6일 엑세스바이오 이틀 연속 만나봤는데요. 5일 기준으로는 6,650원 그리고 6일 기준으로는 6,330원에 만나봤습니다. 5일에는 0.5%의 상승률 기록했고요. 또 6일에는 자그마치 5.5%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을 완벽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9월 9일 한국 BNC 5,230원 선에 만나봤는데요. 벌써 9.8%에 거의 10%에 달하는 상승률 기록해줬고요. 또 9월 10일 오성 첨단 소재 2,170원 만나봤는데요. 벌써 지금 이거래일 만에 20%가 넘는 이 높은 상승률 기록해줬습니다. 이렇게 이거래일 연속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또 어제 현대약품 5,100원 선에 만나봤는데 아쉽게도 이 상승률은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현대약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만나볼 텐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설계를 해볼지 또 오늘 장에서의 매수가는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어제 드렸던 현대약품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어제 뭐 밀렸어요. 밀렸는데 차트가 죽은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밀렸다가 올라갔던 게 대봉 LS. 이 비만 치료제죠. 여기서 밀렸습니다. 밀렸다고 죽었나요? 죽기는커녕 더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 시장 돈 뿌리는 장이거든요. 이제 금리 인하하고 지금 나오는 정책들 돈이 안 들어가는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선 전력을 깔든 태양광을 하든 원전을 하든 건설 경기에 뭐 뭔가의 얘기가 나오고 뭐 항만을 짓든 뭐 도로를 뭐 다시 포장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미국은 다 돈을 써야 되는 정책이죠. 근데 돈을 썼을 때에서 인플레이션이 걸릴까 봐 돈을 막 풀고 금리 인하했을 때 인플레이션 걸릴까 봐 문제였는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물가가 잡히고 있죠.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은 아주 마음 편안하게 뭐 돈 뿌리면 돼요.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돈을 뭐 지원금을 주고 뭘 하고 그럼 인기 대통령이 되는 거죠. 사람들도 그러면 더 좋아하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은 그렇게 돈을 뿌리게 되면 장은 올라갑니다. 역사가 증명을 해요. 돈을 뿌리고 확장 정책을 펼칠 때에서 항상 시장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올라가니까 종목들도 급락하기는커녕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좋은 장에서. 그래서 계속 올라가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죠. 그 대봉 LS처럼 현대약품도 여기서 밑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모양에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대마 관련주도 우리바이오가 그렇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모습들이 다들 비슷한데 거래가 실려 있는 상태에서 지금의 테마주들은 죽지 않는다. 4년을 얘네들이 이 대선을 기다렸습니다. 10월 달까지는 계속 얘네들이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싸게 살 건가 이것만 잘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바이오도 또 올라가요. 이것도 또 올라가고, 하여튼 이렇게 대봉 LS처럼 움직이고, 샤페론도 마찬가지. 샤페론도 지금 잘 움직이죠. 그러니까 지금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자 근데 현대약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사에 찾으면 나와요. 현대약품 비만 딱 찾으면 되는데, 귀찮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 먼저 좀 찾아놨는데, 이렇게 현대약품 비만 치면 여기 써 있죠. 사상 최대 실적 임박한 현대약품 제2형 당뇨병 신약 개발 박차. 기사 나와 있죠. 제가 쓴 기사 아니에요. 자, 거기다가 현대약품 당뇨병 치료제 열풍에 FDA 임상 제 어쩌고저쩌고. 여기도 보면 현대약품 비만 치료제 전 세계 GLP 위사체 2종 획득. 그러니까 현대약품도 이름 아예 없는 그런 제약회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메디케어 관련주들이 딱히 지금 뭐 셀바스 헬스케어가 지금 어제 막 상한가가 급등 나오는데, 그냥 메디케어 관련주로 우리나라의 제약주들이 싹 다 엮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65세 넘어가는, 그러니까 노인분들을 위한, 그러니까 보조금을 뭐 이렇게 대주고, 그다음에 뭔가 우리나라 그 의료보험처럼 그런 이제 제도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뭐 약이라든지 뭐 건강식품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미에로 파이바가 거기에 뭐 수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몰라 하여튼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제약주들이 그냥 거기에 관련주인데, 그냥 이건 제 예상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제약 바이오 섹터들의 뭐 메디케어 되든 뭐가 되든, 근데 지금 해리스가 유리하다고 하니까, 근데 해리스는 이제 메디케어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전에 오바마 헬스케어처럼.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만약에 됐을 때에서도 마찬가지, 그 이후에서도 미국이 돈을 뿌리겠죠. 돈을 뿌릴 때에서 메디케어 하겠다 얘기 나오게 되면은 제약 바이오가 안 그래도 4년 만에 지금 이제 강세의 흐름으로 돌아섰는데 많이 가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약품은 어제 뭐 샀다가 밀렸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갈 때 되면 다시 가고요. 얘는 그리고 탈모 치료제 있고, 당뇨병 신약 아까 보셨죠? 당뇨병 신약 관련주로도 들어가 있고, 비만 치료제도 들어가 있고, 많아요. 치매 관련주로 들어가 있고, 뭐 이것저것 뭐 좋은 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당장은 해리스 테마로 되어 있으니까 탈모 치료제로 움직이든 뭐로 움직이든 치매 관련주로 움직이든 그쪽으로 뭐가 됐든 간에 뭐 엮이면 가는데, 지금은 해리스 테마로. 그래서 대마 관련주, 지금 오늘 어제는 이제 신재생 관련주하고 풍력하고 이쪽 애들이 이슈가 됐지만 또 저거 움직일 거예요. 오성 첨단 소재, 우리바이오 그쪽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비만 치료제가 움직이면서 땡겨 올리거나, 그리고 이쪽 낙태 지지 관련 쪽으로, 물론 셀리드도 나름의 움직이는 다 이유들은 다 있습니다. 이 셀리드도 따져보면은 이게 섹터가, 이것도 낙태권 지지 관련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섹터에 묶여 있는데, 셀리드는 이제 세포 치료제거든요. 세포 기반 면역 치료제, mRNA 백신 이걸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요 놈이 지금 꼼지락꼼지락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거미줄처럼 엮여 있어요. 이게 움직이면 딱 그 이유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래저래 이렇게 차트가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모양 만들다가 움직이게 돼 있으니까 그냥 가지고 있으셔도 괜찮다. 한 방에 움직이면은 앞에서 강하게 들어줬기 때문에 또 움직일 때는 세게 움직일 거예요. 뭐 계속 대선은 또 토론회 또 하다 보면은 또 이제 또 무슨 얘기 또 나올 때마다 또 꼼지락꼼지락 거릴 테니까. 자, 급등명중 종목 하겠습니다. 자, 대봉 LS. 자, 좀 전에 설명을 했죠.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쉽게 안 떨어져요. 이미 많이 올라갔지만, 되게 많이 올라갔죠. 72.6%나 많이 올라왔지만 잘 안 떨어지는 이유는 비만 치료제 이슈가 상당히 강합니다. 이게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국내 제약 회사들과 해외에 들어와 있는 제약 회사들, 뭐 노보디스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약 회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막 박터지게 싸우겠죠. 뭐 판매가 되고 뭐가 더 좋다, 가격 경쟁도 있을 거고. 어쨌든 뭐 즐거운 거죠.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거를 이제 이용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러면 그 이슈에도 움직이지만 그 이후에서 경부용 치료제, 그러니까 알약으로 먹고 하는 것도 나오면 또 그걸로 또 움직일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가 됐다라는 건 모르겠는데, 지금 기사 보면은 다들 연구하고 있다 그러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중에 되는 애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붙이는 거. 라파스가 지금 그래서 이슈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뭐 결국 나중에는 유한양행이 다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유한양 한미약품이 이제 3중 치료제로서 뭐 그렇게 기술력이 있는 애들이
알약으로 만들고 뭐 붙이는 것도 만들고 이미 그 정도의 인력과 연구진들이 똑똑한 사람은 그 대기업에다 있겠지 뭐 조그만 회사 있겠어요. 하지만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어디서 터질지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관심 없어요. 왜? 이슈만 있으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아직 이슈가 계속 있습니다. 조정받는다? 또 올라가요.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고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고. 우리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2차 전지 때 많이 봤잖아요. 2차 전지 때. 막상 많이 다 올라오고 나서는 실적이 예상보다 실망이다. 적자가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애들도 나중에 2차 전지처럼 막 올라가면 나중에 엄청난 이슈로 모든 사람들이 다 비만 치료제를 집에 하나씩 비타민 C 하나씩 갖고 있듯이 다 그런 것들을 구비하는 그 순간은 상투가 된다. 근데 아직 여러분들 집에 없잖아요, 이거. 경구용 치료제, 비만 치료제 집에 비타민 C 옆에 안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다 쳐다보고 있을 때서는 위험하지만 아직 제가 볼 때는 더 가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더 갖고 있는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은 한미약품. 한미약품도 뭐 FDA 임상, 뭐 항암 치료제 뭐 다 있어요, 얘도. 뭐 신종플루 약서부터 해갖고 뭐 여러 가지 한미약품. 이것도 비만 치료제 최근에 이슈로 움직였는데요. 천천히 움직이는 거 당연한 거죠. 뭐 천천히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종목. 양호하다밖에 얘기할 게 없네요. 급등하지 않으니까 지루하면 가벼운 종목으로 교체하시면 되고 현대약품처럼. 왜냐면 이슈 트면 어제 떨어질 때 5% 6% 떨어지 올라갈 때 20% 상한가씩 가는 게 그래서 대선 테마주 하는 재미가 그런 거죠. 급락에 그건 없고 급등. 일단 해리스 테마가 어제 대선 토론회에서 봤지만 특별히 뭐 큰 사고가 있지 않고서는 이 분위기로 당분간은 계속 갈 것 같은데 그래요. 어쨌든 한미약품 나쁘진 않은데 좀 지겹다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음 샤페론. 비만 치료제 샤페론 참 안 빠져요. 좀 빠지면은 다시 또 신규 매수할 사람들은 들어가면 되는데 자 이렇게 조정을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제 시간 조정을 마무리하면 또 다시 급등하게 됩니다. 그 얘가 너무 많이 급등을 해버리게 되면 그 다음 애들이 움직이는데 비만 치료제가 아까 제가 뭐 현대약품 얘기하긴 했지만 현대약품 말고도 비만 치료제 많아요. 펩트론 어제 급등했던 애, 한국 BNC, 고바이오 랩, 인벤티지 랩, DXVX, 유한양행, 한미약품, 올릭스, 종근당, 대웅제약, 일동제약, HK노, 광동제약, 동아ST, 뭐 라파스, HLB제약, 한독, 나이백, 대원제약 다 비만 치료제인데 뭐 여기 없는 애들도 자기네들도 돈 되니까 우리도 비만 치료제 만들어지기 전에 이게 어려서 그렇지 만들고 나서는 제약회사들은 이거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가 봐요. 뭐 여기저기서 다 한다고 다 뛰어드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제약회사들은 지휘장병이 낮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간 그렇죠. 그 무슨 시옷자로 시작하는 게 있는데 그 물질이 그거라고 그러니까 그것만 생산하면 되나? 어쨌든 여기저기서 이제 비만 치료제 이슈들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샤페론도 급등하면은 다음 비만 치료제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0%대, 그다음에 61.8%대 수익 난 거랑 그다음에 엑세스바이오. 자, 낙폭과대 종목들이 지금 꿈틀꿈틀 거리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 엠폭스 관련주들도 그 자체로의 이슈만 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도 얘네들도 항암제 하고 있고 FDA 임상 준비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뭐 당뇨병 신약하는 애 있을 거고 그 안에서도 뭐 탈모 치료제부터 해갖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얘네들도. 근데 이제 이쪽 애들 섹터들이 거래가 실려 있고 매집이 되어 있으니까 세력들은 무슨 이유를 갖다든 간에 올릴 겁니다. 이렇게 올릴 거예요. 그래서 랩지노믹스도 어제 좀 움직였는데 이렇게 올라갔는데 많이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튀게 되면 그냥 뭐 좋은 소식들은 아니겠지만 지금 뭐 응급대란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 의료기기 관련주들, 산소 마스크 관련주들, 뭐 해열제 관련주들 이런 게 이제 막 난리가 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애들은 바닥에 있을 때 잘 주워 담으면 나중에 큰 수익으로 올라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매집이 돼 있거든요. 매집이 돼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엠폭스 아직 엠폭스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난리이고 그다음에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게 되면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다시 움직일 수도 있다. 독감 치료제뿐만 아니라 자 다음 한국 BNC
얘도 뭐 비만 치료제 관련주이지만 뭐 보톡스 관련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엮이는데 일단 바닥은 잡혔는데 세게 안 올라가는 건 세력들이 들어올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천천히 갈 것 같아요. 일단 6,000원짜리가 일단 1차적인 저항대, 2차가 6,500원, 7,000원. 그걸 넘어가면 좀 가볍게 움직일 겁니다. 넘어가는 데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돈 들어오면 됩니다. 이 거래량. 누군가가 확 여기다가 뭐 여기 원래 있었던 세력이 됐든 아니면 새로운 세력이 들어오든 이거를 들어 올려야 돼요. 들어 올려서 뚫어야 그래야 여기저기서 이제 따라 들어오면서 이제 주가를 팍 올리죠. 아직까지는 세력들이 뭐 당장 올릴 생각이 없는지 거래가 없네요. 언젠가는 올리겠죠. 뭐 10월 넘어가서 올리나? 하여튼 언젠가는 저 세력들이 들어올 겁니다. 자, 다음은 오성첨단 소재. 대마 관련주. 자, 여기도 거래 실리고 오르고 내리고 지금 모양 만들고 있는 중인데 차트를 이렇게 보면 완전 바닥이죠. 뭐 보이지도 않죠. 쭉 빠져 있는. 그래서 이제 막 올라가는 종목이라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거래가 많이 실렸으니까 어쨌든 일로 조정받으면 팔았던 사람들은 다시 매수가 되고요. 이러다가 저러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슈 뜨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트럼프 해리스 쪽에서 좋은 얘기가 나오고 이걸 뭐 허용하고 어쩌고 뭐 의료용으로 뭐라고 기사가 뜨게 되면 그때 반응해 갖고 갑자기 움직이면 별 이슈도 아니다. 이전에 나왔던 뉴스인데도 재탕하면서 상한가 가고.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전에는 안 움직였는데 왜 지금에서 움직이냐. 원래 테마주가 그래요. 세력들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엿장수 마음대로라 그러죠. 그래서 들어와 있는 애들이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는 건데 죽이지 못하죠 이제. 자기네들이 샀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누가 들어와 있고 그래서 흔들면은 다시 사면 되고 갖고 있다 보면 또 다시 넘어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현대약품. 뭐 현대약품만 있는 건 아니고 이쪽에는 아까도 이제 셀리드도 있고 GL팜텍도 있고 알리코제약도 있고 명문제약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단 다들 조금씩 플러스인데 아직 그렇게 막 블루엠텍처럼 비만 치료제 블루엠텍처럼 강한 모습이 안 나와서 움직이지 않아서 그런데 이래저래 이슈에 여기저기 엮이다 보면 현대약품도 어쨌든 추가 매수 지금 가능하십니다. 4,760원에 언제 움직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네, 4,760원 거기에서 이제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 테마주라는 건 변동성이 심한 게 일단 제일 단점인데 여기에서 뭐 많이 빠져봐야 뭐 저점 깨지겠어요. 그래서 지금 21선, 5일선 지금 지지하는 자리에서 얘네들이 주가 관리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튀게 되면 테마주가 또 그런 맛이 있죠. 튀게 되면 얘가 꼴등 종목이 아니고 그래도 이쪽 낙태권 지지 관련 쪽에서는 그동안 상위권, 그러니까 거의 1등이었죠. 그러면 얘네들이 먼저 얼굴 마담을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기사 보여드렸지만 얘네들이 이슈가 뭐 조금 내고 안 내고 작년 9월달, 10월달에서 당뇨병 치료제,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뭐 FDA 임상, 뭐 여기도 뭐 도전한다, 뭐 한다. 지금 뭔가 지금 하고 있어요, 얘네들도. 근데 지금 당장 갑자기 뭐 9월 12일 딱 해갖고 비만 치료제 개발 완료 뭐 이렇게 기사가 안 떠갖고 상한가가 안 가서 그러는데 뭔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봤죠, 여러분들이? 아니면 인터넷 찾아보세요. 현대약품 비만이라고 치면은 과거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뭘 하고 있구나, 뭘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을 거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되게 진입장벽이 높은 치료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비만 치료제가 여기저기서 지금 다른 애들 다 한다라 그러니까 그러면 현대약품도 조만간에 뭐 한 달 안쪽으로 우리도 성공했다, 우리도 뭐 했다라는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뭐 그까지는 제가 못 맞추겠지만 어쨌든 나올 것 같아요, 이슈가. 근데 지금 비만 치료제는 블루엠텍 날라다니고 지금 라파스 날라다니고 대봉LS도 더 올라갈 거 하다 보면 현대약품 굳이 뭐 해리스 테마로 엮이지 않더라도 비만 치료제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가져가 보는 거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어제 만약에 못 샀다면 혹은 샀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 현대약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의 표적 종목 이 현대약품 매수가는 4,76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종목별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께서는 지금 바로 저희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전화, 문자 또는 저희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또 그렇다면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가장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봐야겠죠. 이 후성 바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12,300원 말씀해 주셨고요. 또 3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지금 시각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62%가량 올라서게 되면서 6,5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지금 시각 엔캠은 5% 그리고 덕산테코피아 3%, 캠트로스 2%대 강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후성은 다소 좀 주가 흐름이 아쉽네요. 좀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힘을 좀 내줄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후성도 그렇고 얘의 차이점이 뭐냐면 공통점이 뭐냐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 차트죠. 이런 애들은 내비로 둬야 돼요. 뭘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샀으면 들어갈 필요가 없고 사다 물렸으면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손실이 만약에 뭐 10%도 안 된다. 당장 잘라버리고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향으로 돼 있는 애들을. 근데 이분 보니까 지금 12,000원대에 지금 물렸죠. 12,000원대에서 이거 아마 싸다가 들어가신 것 같은데 여기서 싸다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서 여기서 추천하고 나서 그때 500%인가 수익 나고 나서 여기서 이미 많이 올라갔으니까 팔아야 된다. 여기에서도 이 두 번째 올라갈 때 있죠. 이미 팔라고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올라올 때에서도 저는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안 판 사람들 있으면 이거 나중에 크게 빠질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던져야 된다. 이거는 재수가 좋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10,000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매매가 된다. 매매가 됐죠. 그래서 50% 넘게 올랐어요. 60%인가 70%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왜냐면 이미 벌써 고점 이게 우하향으로 내려갈 모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막 발악이죠. 마지막 발악이 나온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잠수 타는 모드로 갑니다. 왜 잠수 타는 모드로 가느냐? 모든 종목들이 그래요. 증권주들도 한 8년에서 10년 잠수 탔고요. 그다음에 조선주들도 8년에서 10년 잠수 탔습니다. 그 정도 빠져야지만 개인들이 나가기 때문에 특히 대중주들 원래 좀 그런 고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거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2년밖에 안 빠졌어요. 2년밖에 안 빠졌고 대략 한 4년 사이클, 8년 사이클에서 10년 사이클에서 바닥을 잡거든요.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빨리 바닥 치면 2년입니다. 근데 이건 많이 올라갔던 거에 이제 준하스 때. 그러니까 그걸로 봤을 때서는 지금 저 모양이 바닥이 나오는 모양은 아니에요. 많이 빠지긴 했죠. 근데 이걸 들어 올렸을 때에서 그러니까 세력들의 입장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걸 들어주게 되면 과연 개인들은 싫어할까 좋아할까? 좋아하면 안 가죠. 개인들이 싫어야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도로 싫어야 되냐? 그러니까 증권주 보면 알 수 있죠. 증권주 보면 삼성증권. 개인들이 싫어하니까 올라간 거거든요. 왜 싫어하냐면 이렇게 빠지니까. 그래서 빠지는 종목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빠지면 개인들이 싫어해요. 여기서부터 2007년도서부터 2023년도까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싫어합니다. 이걸 버티는 개인들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개인들은 이거 못 버팁니다. 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중공업, HD, 현대미포 보면 지금이 올라가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고점에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2020년도까지 되게 어렵죠. 그래서 떨어진 종목은 장이 좋을 때에서는 좀 조심하는 게 좋은데, 자, 그러면 이제 좋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손절은 그렇지만 신규 매수도 그렇지만 그래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얘가 살아나는 그 시그널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직 없는 겁니다. 최소한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모양이 나와야 돼요. 최소. 아무리 못해도 이 모양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30%, 50% 머리를 들어주는 모습이 나오면 아, 저 종목이 뭔가 지금 이벤트가 있구나. 뭐가 바뀌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가 매수를 단행해 볼 수 있는데 없죠. 없습니다. 자, 어디 가죠 차트? 자, 후성 없죠. 그런 모습이 아예 없잖아요. 마찬가지 에코프로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계속 물 타봤자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나오면 제가 좋은 얘기 해드리죠. 여기서 한 10,000원 정도 올라가면서 한 40%, 50% 올라간다. 거래 실으면서 그러면 아, 바닥 시그널이 나왔구나. 그럼 이제서부터 이쪽 종목들을 매매를 해봐도 괜찮겠습니다를 해드리는데 거래도 없고 계속 우하향이죠. 여기서 뭐 5%, 10% 움직인다고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또 밀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 매수 같은 건 하지 마시고 그냥 언젠가는 가겠지. 그래서 그 언젠가는 언제입니까?라 물어본다면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2년, 4년, 8년, 10년 사이클입니다. 지금 2년 빠졌죠? 2년 더 고생해야 돼요. 2년 뒤에 안 움직이면 8년 고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죠. 그러니까 함부로 추가 매수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한 거니까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되고 언젠가 갑자기 50% 이상 들어주거나 강한 모습이 나오면 그때에서 추가 매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일단 강연의 얘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자, 지금 시장은 하락장이 아닙니다. 미국 시장이 강하단 말이에요. 거의 신고가권에 올라와 있는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도 지금 다시 정신 차리기 시작했고 고점을 넘어가게 되면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낙폭과대 종목들도 움직이겠지만 지금 테마주들은 원래 좋았어요. 테마주는 원래 좋았고 거래가 실려 있습니다. 지금은 거래가 실려 있는 게 키예요, 키. 그래서 거래가 실려 있는 상태에서 우상향을 잡고 있는 애들이 잘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강연회에 대해서 그래서 강연회 제목도 뭐라고 해놨냐면은 물 들어오는 아니 물 들어오는 거 잠시만요. 지금 강연의 제목이 이렇게 했어요. 돈 푸는 미국 시장 급등주 테마 장세 연출. 딱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금 그 흐름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돈이 풀린다면서 돈 푸는 미국 시장 때문에 이제 급등주 테마 장세가 계속 연출된다라는 주제로 추석 딱 끝나자마자 장이 열리는 그 첫날에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많이들 들어오시고요. 어쨌든 시장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매하기도 되게 좋은 장이고 어제 미국 시장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뭐 급락의 걱정은 하지 마시고 어떤 종목으로 지금 이제 수익을 낼까 하는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 드리고 있으니까 자, 저는 다시 또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보고요. 참 아쉬울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전문가님의 강연회 9월 19일 오후 7시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저희 추석이 끝나도 더 자세한 이 대응 전략들 가득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올게요. 네, 지금 시각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이 미증시 월요일과 화요일 1차 바닥 타이밍이 적중했습니다. 또 우리 증시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 안에서 테마주 장세 지속하고 있지만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좋은 출발 보여줬고요. 또 오늘 장의 표적 종목 현대약품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현재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이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